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문법과 표현은 동사 느니 차라리입니다. 동사 느니 차라리. 이거는 앞을 하는 것보다 뒤가 더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에 이야기가 있고 뒤에 이야기가 있겠죠. 두 가지 이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동사 가다, 먹다, 공부하다 있는데 동사 느니 차라리는 받침이 없고 받침이 있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가다는 가느니 차라리, 먹다는 먹느니 차라리, 공부하다는 공부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훈이가 하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소개팅한 사람 어땠어요? 주말에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한 그 사람이 어땠어요?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서 다시 만나는 것보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서 다시 만나는 것보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다 보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점심 먹을래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저 식당은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 식당은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 있어요? 주말에 낮잠 자지 말고 쇼핑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지훈이가 저는 피곤해서 그냥 낮잠 자는 게 좋겠어요. 낮잠과 쇼핑 중에서 지훈이는 낮잠을 자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동사 는이 차라리 로 바꿔서 해볼게요. 동사 는이 차라리는 앞에 있는 동사는 안 하겠다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가 더 좋으니까 하겠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는이 차라리는 오히려 반대로요. 기는커녕 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동사 앞에 있는 동사도 싫고 뒤에 있는 동사도 하기 싫어요. 앞에도 싫고 뒤도 싫어요. 하지만 동사 앞에 있는 동사보다는 뒤에 있는 동사가 조금 더 나아서 조금 더 좋아서 동사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것도 싫고 뒤에 있는 동사도 싫어요. 둘 다 좋지 않은데 그래도 앞에 있는 동사가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좋아서 뒤에 있는 동사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사 능이 차라리입니다. 둘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볼게요. 지훈이가 아까 이야기했죠. 주말에 소개팅 한 사람 어땠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서 다시 만나는 것보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다시 만나느니 다시 만나다가 동사 1번 차라리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동사 2번이죠. 사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다시 만나다 보다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라리를 사용해서 사실 두 개 다 안 좋아. 다시 만나는 것도 별로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는 것보다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죠. 다음엔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심 먹을래요? 어때요? 물어봤죠. 저 식당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얘기하니까 뭐예요? 저 식당을 가느니 차라리 그냥 안 먹을래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를 말을 안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저 식당을 가느니 나는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식당을 가다 안 먹다가 있으면 안 먹다를 선택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 시간 있어요? 주말에 낮잠 자지 말고 쇼핑 어때요? 저는 피곤해서 쇼핑을 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낮잠을 자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쇼핑을 가다와 낮잠을 자다가 있으면 지윤이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쇼핑을 가다는 피곤하니까 뒤에 있는 낮잠을 자고 싶다가 더 좋다 하고 싶다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그런데 동사 1번과 동사 2번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는 사실 반대이죠. 그리고 차라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는이 안에는 차라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맛없는 요리를 먹느니 나는 차라리 굶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차라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맛없는 요리를 먹느니 굶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평범한 여행을 하느니 차라리 여행을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여행을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여행을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1번은 평범한 여행이고요. 여행을 하다. 2번은 여행을 안 가다인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의 여행을 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여행을 안 가는 게 더 낫다. 더 낫다는 더 좋다라는 의미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타느니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더 훨씬 좋겠죠. 이렇게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타느니 차라리 나는 걸어가는 게 낫겠다. 택시를 타면 막히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냥 걸어가는 게 더 좋겠어요. 다음은 세 번째. 그렇게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는 식당에서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어요. 그렇게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어요. 가격은 비싼데 맛은 없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저는 안 먹을래요.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김 빠진 콜라. 여러분, 우리 콜라를 마시면 하는 이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김 빠진 콜라를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김 빠진 콜라를 마시느니 차라리 어떻게 설탕물을 마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벌레가 많은 곳이래요. 그러면 장소니까 가다죠. 벌레가 많은 곳에 이렇게 가느니 차라리. 벌레가 많은 곳에 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할래요? 집에서 쉬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 친구가 등산을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등산을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캠핑이 더 좋겠네요. 캠핑에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캠핑에 가면 밖에서 잠을 자야 하니까 여름에 뭐 모기도 있고 작은 벌레들도 있고 산이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많은 곳에 가느니 나는 차라리 집에서 쉬겠어요. 왜? 벌레가 많은 곳이 싫어. 그래서 차라리 놀러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가장 싫어하는 성격의 사람은 화부터 내는 사람. 무슨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먼저 화부터 내요. 잘 생각하지 않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 정말 싫어한대요. 그다음에 화부터 내는 사람을 만나느니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할래요? 아무도 안 만날래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는 화부터 내는 사람을 만나다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는 거. 아무도 안 만날래요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부터 내는 사람이 정말 싫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일.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느니 차라리, 그쵸? 버리다가 동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느니 차라리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느니 차라리 청소와 빨래를 제가 다 할게요. 진짜 정말로. 청소와 빨래를 다 할게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느니 차라리 지금부터 청소하고 빨래를 다 할게요. 그게 더 좋습니다. 둘 다 싫어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도 귀찮고 청소와 빨래를 내가 하는 것도 모두 다 귀찮아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선택하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는 정말 싫으니까 청소와 빨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문법과 표현. 명사 과와 달리예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달리라는 말은 다르다요. 다르다면 똑같지 않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제는 어제와 달리. 작년은 작년과 달리. 사람은 사람과 달리. 받침이 없으면 와, 받침이 있으면 과. 와, 과 사용과 똑같습니다. 자, 형은 키가 작은데, 동생은 키가 크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키가 작고, 한 명은 키가 커요. 형제가 어때요?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다음. 어제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두 명 싸웠나 봐요. 그런데 오늘은 사이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제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사이가 좋다. 어제와 오늘 서로의 관계, 사이가 어때요? 똑같습니까? 아니요. 조금 다르지요. 음. 세 번째. 며칠 전에는 많이 편찮으셨는데, 자,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프다의 높임말, 편찮으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다, 아프시다 보다 높은 말, 편찮으시다 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는 많이 편찮으셨는데 오늘은 어때요? 건강이 좋아지셨다. 정말 다행이다. 또 달라졌어요.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명사와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명사와 과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다르다인데 다르다의 이를 붙여서 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쉽게 생각하면 명사와 다르게 명사과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명사와 과 달리와 다르게는 쓰기말이에요. 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볼게요. 아까 형은 키가 작은데 동생은 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명이 형제예요. 남자 동생과 남자 형제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형과 동생인데 형은 키가 작다, 동생은 키가 크다 이야기했어요. 두 명이 다르죠. 형제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형과 달리, 형하고 달라요. 형과 달리 동생은 어떻습니까? 키가 크다. 그럼 이번엔 기준을 동생에게 두겠습니다. 동생과 달리 누구는 형은 어때요? 키가 작다 이야기하시면 되죠. 비교할 때 이야기하죠. 우리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것을 찾잖아요. 그럴 때 명사와 과 달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과 달리 동생은 키가 크다. 동생과 달리 형은 키가 작다. 똑같은 의미죠. 다음 두 번째. 어제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오늘은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제와 달리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다. 어제하고 달라요. 그럼 어제와 달리 오늘은 사이가 좋다. 좋죠? 다음은 세 번째.
며칠 전과 달리. 그렇죠.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아버지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셨다. 정말 다행이다. 며칠 전 명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언니는 수영을 잘하지만 나는 누구와 달라요? 언니와 다르다. 언니와 달리 어떻게? 수영에 소질이 없다. 수영을 못해요. 얘기합니다. 다름.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지역 장소를 이야기하죠. 다른 곳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휴대폰이 잘 안 된다. 얘기하네요. 다음, 세 번째. 그 박물관은 지난번에 갔을 때와 달리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는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달랐어요. 그럼 관람객이 있다 없다? 관람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람객이 많다 얘기하고요. 다음 네 번째. 그 식당은 지난번과 달리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 이야기하네요. 그 식당은 지난번에는 서비스가 괜찮았어.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어떻게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자, 쓰기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하는 것보다 소질이 없다, 잘 안 된다, 기다려야 했다,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처럼 다로 끝냈습니다. 쓰기 말이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나의 성격, 나의 가족, 나의 어린 시절, 나의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약속된 어휘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보기와 달리, 지금과 달리, 부모님과 달리, 옛날과 달리, 외모와 달리 이렇게 달리를 사용해서 그냥 사람들이 말의 첫 번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는 보기와 달리,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다. 보기와 달리 성격이 활발한 편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많이 안 해서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친해지면 어때요? 성격이 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성격은 보기와 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그럼 나의 가족. 나의 가족은 부모님하고 어떻게 있는데 뭐 우리 부모님과 달리 뭐 부모님은 조용하시지만 나는 말도 많고 성격도 더 활발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되고요. 나의 어린 시절. 지금과 달리 지금은 키가 많이 크지만 나의 어린 시절에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 지금과 달리 이야기하시면 되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외모와 달리 아니면 옛날과 달리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없는 상황,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컴퓨터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 미래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가지만 여러분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어떤 식당이 있어요. 암소 식당이네요. 사람들이 줄이 많아요. 자, 이야기해 봅니다. 그 식당, 이 식당이네요. 그 식당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가봤어요? 물어보니까, 네, 지난주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식당은 어떻게?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유명하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다르다. 소문과 달리, 어떻게? 맛은 별로였어요. 어떻습니까? 유명하다, 맛있어서 유명하다 생각을 했는데 소문과 달리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다. 맛은 별로였어요. 다음은 2번. 요즘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또 소문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네, 그래서
어제 친구들과 갔었어요. 어디에 갔었어요?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달라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는 정말 재미있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재미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럼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와 달리 한번 사용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식당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가봤어요? 네, 지난주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식당은 소문과 달리 맛은 별로였어요. 요즘 이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네, 그래서 어제 친구들과 갔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두 번째 시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문법은 또 명사를 사용합니다. 명사에 따라, 명사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문화, 사람, 모양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문화는 문화에 따라서,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모양은 모양에 따라, 서는 없어도 돼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네. 지훈이 이야기해요. 하나씨 요즘 살 빠졌어요? 뭔가 달라요. 아니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보이나 봐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역별로, 지역별은 지역마다 지역이 이야기하죠. 지역마다 집값, 집의 가격이죠. 집값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아요.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여기 요만큼의 서로 다른 그 부분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역별로 집값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세 번째, 나라별로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쵸? 인사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죠? 여기는 코인사, 여기는 몸으로 인사, 여기는 손으로 인사, 여기는 또 코에 손을 대네요. 나라별로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또 문화별로 인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인사하네요. 말하네요. 문화별로 인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나라별, 문화별, 어쨌든 달라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명사에 따라도 다르다를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나오는 명사는 그 기준입니다. 서로 비교를 하거나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준과 상황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차이를 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이 앞에 명사를 기준으로 뒤에 문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앞에 명사를 기준으로 뒤에 문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해봅시다. 아까 하나씨 요즘 살 빠졌어요? 뭔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했죠.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짧은 머리. 여기는 긴 머리인데요. 얼굴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물론 화장도 다르고 머리에 따라 뭔가 달라요. 이에 따라입니다. 자, 아니요. 살 빠지지 않았어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요. 긴 머리일 때 느낌, 짧은 머리일 때 느낌, 그거 머리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럼 머리 스타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짧은 머리면 짧은 머리, 긴 머리면 긴 머리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머리 기준에 따라 느낌이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음, 지역별로 집값의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지역에 따라 뭐가 달라요? 집값의 차이가 있어요. 지역, 이 지역이 있죠. 지역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있어요. 잘했어요. 다음, 나라별로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미안합니다. 문화별로 인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나라에 따라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또 어떻게? 문화에 따라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 사실 명사만 사용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동사, 형용사도 느냐에 따라 다르다인데요. 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 식사는 누구와 하다, 누구와 먹냐,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요. 혼자 먹을 때 맛이 있어요. 뭐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 조금 무서운 사람과 밥을 먹을 때는 조금 힘들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식사는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어떻습니까? 맛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하나 더. 여행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재미가 달라요. 여행은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재미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혼자 가는 여행과 가족들과 가는 여행, 또 좋아하는 친구와 가는 여행 모두 재미가 다르죠. 혼자 하는 여행은 떨리는 것도 있지만 혼자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가족들과 가면 편안한 마음. 친구와 가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같은 관심이 있는 친구와 가니까 또 그런 재미. 서로 다르죠. 동사 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럼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서울에 비해 지방은 집값이 별로 비싸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역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있어요. 서울에 비해 지방은 집값이 별로 비싸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역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있어요. 이 지역은 비싸고, 이 지역은 조금 싸고, 이렇게. 미나가 선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하철 요금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어디까지 가는데요? 거리에 따라 지하철 요금이 달라요. 거리에 따라 지하철 요금이 달라요는 뭐예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지하철 요금이 싸요. 멀리 가면 지하철 요금이 비싸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지하철 요금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월급은 어떻게? 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간으로 돈을 받으니까 월급은 일하는 시간, 그쵸?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월급은 동사를 사용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두 번째. 저는 항상 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혹시 혈액형이 A형이에요? 물어봤어요. 혹시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그랬더니 혈액형에 따라 A형, B형, AB형, O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대요. 한번 해볼게요.
성격이 다르대요. 이 사람은 들었어요. 혹시 혈액형 A형이에요? A형이 걱정이 많대요. 그러니까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대요. 다르다고 들었어요. 다음은 3번 A.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면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전 음악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른가 보다, 다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람에 따라 다른가 봐요. 음.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월급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두 번째, 저는 항상 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혹시 혈액형이 A형이에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대요. 다음,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면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전 음악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른가 봐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문법. 동사, 형용사, 있는 데다가입니다. 있는 데다가인데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야기인데 자, 동사는 먼저 는, 형용사 은, 명사 인인데 동사부터 볼게요. 받침 없어요. 가다, 받침 있어요. 먹다 상관이 없어요. 가다, 가는 데다가 먹다, 먹는 데다가 공부하다, 공부하는 데다가 형용사는 은 데다가입니다. 예쁘다, 예쁜 데다가 귀엽다, 귀여운 데다가 명사는 인 하시면 됩니다. 아이인데다가 또 인형 받침 있어도 상관없어요. 인형인데다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데다가 의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오르다. 물가 무엇이죠?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의 가격이 점점 오르고 학교에서 내는 돈, 학교에 내는 돈을 등록금이라고 하죠. 등록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물건 가격도 비싸고 등록금도 비싸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길도 구불구불 위험합니다. 길도 위험하고 또 어때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길도 위험하고 눈도 많이 오고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세 번째. 아, 없네요. 동사, 형용사, 있는 데다가 의미 확인할게요. 먼저 동사, 형용사 고예요. 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앞에 어떤 사실이 있고 또 뒤에 어떤 사실이 추가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무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있고요. 한쪽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공부한 동사, 형용사, 을 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물가도 오르는 데다가 또 등록금도 올라서 힘들어요. 물가도 오르는 데다가 등록금도 올라서 힘들어요. 다음, 길도 위험해요. 눈도 많이 와요. 운전 조심하세요. 길도 위험한 데다가 눈도 많이 오니까 어떻게? 운전 조심하세요.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우리 집은 먼 데다가 멀다. 교통도 불편해요. 2번은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요. 우리 집은 멀고 교통도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요. 2번. 우리 아버지는 엄하다. 엄하다는 엄격하다, 엄격하다와 비슷하고요. 약간 좀 무서운 아버지 있죠, 여러분. 학생은 이렇게 해야 해. 내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딱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혼내시는 분. 이런 분들 딱 엄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엄하시다 더하기. 엄하신 데다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엄하신 데다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무섭기도 하고 또 말씀도 없고. 네. 자, 나나 씨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다가 이해력도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씨는 1번 열심히 공부하다 또 이해력도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이야기. 다시 1번부터 우리 집은 먼 데다가 교통도 불편해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 우리 아버지는 엄하신 데다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나나 씨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다가 이해력도 좋은 편이에요. 우리 집은 멀고 불편하다. 2번. 우리 아버지는 엄하시고 말씀이 별로 없다. 3번. 나나 씨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해력도 좋다. 끊는 데다가는 고보다는 강조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역시 쓰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앞에 말하는 사람하고 뒤에 말하는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은 좋은 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요. 나쁜 말은 나쁜 말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나빴다가 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한 번 부정, 한 번 긍정도 안 됩니다. 자, 남자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는 멋있는 데다가 성격이 나빠요. 멋있다, 긍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격이 나쁘다, 부정을 이야기했네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친구는 멋있는 데다가 어떻게 성격도 좋아요. 좋은 말, 좋은 말. 그쵸? 자, 멋있는 거 누구? 남자친구. 성격도 좋다. 누구? 남자친구.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 남자친구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야 합니다. 좋은 말은 또 좋은 말 이야기하고요. 나쁜 말은 또 나쁜 말 이야기해야 해요. 그러면 한 번 더. 링링 씨는 인기가 많은가 봐요. 하니까 선호가 성격이 활발한 데다가 성격이 활발하고 친절해서 친절하다 두 가지 다 좋네요. 친구들이 다 좋아해. 성격이 활발한 데다가 친절해서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두 번째, 버스 요금이 또 오른다고 해요. 버스 요금이 오르다 비싸지는 거죠? 네.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기름값까지 올라서 버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대요. 물가가 오르다 또 기름값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기름값까지 올라서 버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대요. 꼭 올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올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즘은 라라라.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뭐 할까요? 요즘은 여러분 힘들어요. 무엇이 힘들어요? 날씨도 더운데다가 날씨도 더운데다가 또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해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해서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없어도 되겠네요. 요즘은 날씨도 덥고 마스크도 꼭 써야 돼요. 힘들어요. 날씨도 더운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해서 아주 힘들어요. 자, 영화가 라라라.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졸았어요. 영화를 보다가 졸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영화가 지루하다. 지루한 데다가 뭐 할까요? 영화가 지루하고 지루한 데다가 피곤하기도 해서
나는 지루한데 거기다 몸도 피곤해. 피곤하기도 해서 영화를 보다가 졸았어요. 새로 옮긴 회사는 동료들이 친절하고 또 집과 가까워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럼 친절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친절한 데다가 얘기하면 되죠. 동료들이 친절한 데다가 집과 가까워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수업이 라라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는 정말 재미있었다는 얘기죠. 수업이 흥미롭다. 흥미로운 데다가 뭐 할까요? 선생님도 예뻐서 거짓말치기. 선생님도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있는 데다가도 쓰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50점, 54번 쓰기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니까 연습 좀 꼭 하세요. 그럼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